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3월 8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내내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면서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 전장 대비 0.5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0.7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2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3대 지수는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날 가장 중요한 뉴스인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제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미국이 러시아에 가하고 있던 제재가 금융 제재에 한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에너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아주 강력한 고강도의 제재를 추가를 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그리고 에너지를 일제히 수입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또한 이제 미국을 따라서 러시아산 원유와 원유 상품을 점진적으로 수입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에너지 제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원유 가격이라든지 물가 상승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부분인데요.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공격 수위가 줄어들지 않자 결국 이제 고강도 제재 아이템인 에너지에 대한 금수 조치를 결국 꺼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이런 에너지 제재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이런 고통을 약간 감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은 상황에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제재가 아무래도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높아진 유가 그리고 물가 압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이런 제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 이제 가스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너무 크게 폭등을 하면서 에너지 제재에는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에너지 제재에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연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을 3분의 2 가량 감축시키겠다고 밝혔고요. EU 역시 어떤 러시아의 에너지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에너지 제재 소식에 오늘 4월물 WTI 가격은 120달러보다 높은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역시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130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을 장중에 보였습니다. 네, 에너지 제재라는 초강력 카드를 미국이 꺼내 들었고, 또 이제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날 주가가 어제처럼 큰 폭의 매도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S&P 500 지수가 거의 17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의 셀오프를 보였고, 나스닥 지수도 약세장으로 진입을 했었죠. 전일에 너무나도 큰 폭의 조정을 뉴욕 증시가 겪었기 때문에, 이날 계속해서 어제와 같은 그런 셀오프가 재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에너지 제재라는 부정적인 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장에 대한 전문가들 멘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울프 리서치 수석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와 그리고 굉장히 불확실한 연준의 긴축 경로에 대한 전망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셀오프, 그러니까 엄청난 매도세를 나타내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낙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의 바운스 약간 주가가 조금 하단이 지지된 것은 아주 작은 승리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좀 우리가 저점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가가 아무리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어도 너무 큰 폭으로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심리가 조금 있는 것 같지만 현재 수준이 이제 저점인지는 이번 주 후반에 다시 한번 이제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전략가인데요. 이제 미국이 발표한 에너지 제재에서 이제 유럽은 빠졌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조금의 안도를 줬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라든지 유럽의 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폭등을 한 상태입니다. 영국의 천연가스는 거의 전쟁 발발 직후에는 50% 가까이 가격이 치솟았고요. 유럽 지역의 지금 천연가스를 WTI와 같이 유가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거의 배럴당 $500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오늘 주가가 소폭 하락 마감으로 그치기는 했지만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 영업일 동안에만 2.9%가 빠진 상태입니다. 네, 이제 주가가 점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기술적 분석도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 S&P 500 지수는 어제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이제 급락을 했었죠. S&P 500 지수가 데드크로스에 거의 다가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데드크로스라는 거는 이제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할 때 나오는 흐름이죠. 지금 현재 S&P 500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두 이동 평균선이 거의 맞닿아 있는 수준으로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분석 모델에 따르면 약 일주일 정도 후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주식시장 차트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경우 추세적인 하향세, 추세적인 약세를 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중요한 기술적 지표로 보입니다. 다른 기술적 분석인데요. 이제 과거 S&P 500 지수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주가가 이제 3월 중순에 저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BTIG의 분석에 따르면 2월에 S&P 500 지수가 2월에 부진한 성적을 보였을 경우 주가는 대체로 3월 중순에 저점을 형성한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2001년과 2002년 그리고 2008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고요. 이 애널리스트의 경우 현재 주가는 그 추세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고 2월에도 주가가 큰 폭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이라며 역사적인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3월 15일경에 저점에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JP모건이 3월 16일 날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우연의 일치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3월 15일을 이제 저점이 다가올 수 있는 일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례 분석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참고 삼아 참고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재 S&P 500 지수의 다음 지지선으로는 4천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주가가 더 이제 밀리면서 하락 추세적인 약세장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에 조금 아무래도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의 경우 4,100에서 4,300 사이가 이제 다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종가는 4,170이죠. 네, 실제로 금융시장에 이제 소문을 사고 뉴스가 나오면은 확인이 되면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에너지 제재가 오기 전에 이제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이 이제 주가가 조금 공포 심리에 하락을 했다면 오히려 뉴스가 나온 다음에는 조금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분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주가가 이제 20% 정도 조정을 받는 경우는 경기 침체를 제외했을 시기에는 별로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 역시 그러한데요. 이제 20%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동반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세계 IB들이 하고 있는 전망은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월가에서는 이제 에버코어 ISI라든지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20% 가까이 하락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제 저점에 거의 근접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기업의 밸류에이션 측정으로 유명한 뉴욕대학교 교수 인터뷰인데요. 이제 빅테크 주가 너무나도 많은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현재 매력적인 매수 레벨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Great addition이라고 얘기를 했죠. 매수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올해 현재까지 애플 9%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16%,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6%, 알파벳 1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또한 네, 오늘도 이제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이제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유가 급등에 따라서 상승을 했지만 대부분 빅테크주도 대부분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인 모습입니다. 대형 빅테크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1%, 아마존 1% 안팎으로 하락을 했고요. 알파벳의 경우 오늘 구글이 사이버 보안 업체를 54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전쟁이 발발한 지 약 2주가 되어 가는데요. 맥도날드는 이날 러시아에 있는 850개의 프랜차이즈를 문을 닫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2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서 되게 굉장히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맥도날드 또한 러시아에서 빠져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스타벅스 역시 러시아에서의 영업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코카콜라, 펩시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어떤 소비 브랜드 역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에 이어서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중단 소식에 따라서 코카콜라 주가 오늘 4%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펩시도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월가 공포지수는 전일보다는 4%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35.1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주가가 최악의 셋오프를 보인 후 오늘은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라는 핵폭탄급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 주가는 반등 탄력을 얻지 못한 모습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극도로 위축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